저는 20살이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매일같이 산을 헤매며 풀을 뜯던 북한군 하전사였죠. 그날 저는 제 삶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강의 차가운 물을 헤엄쳐 넘고 숨막히는 비무장지대 DMZ의 철책을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남한군 초소의 병사들을 마주했을 때 제가 배운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포박과 총구가 아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주황색 체육복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에게 나온 6월의 김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름철에는 김치를 먹을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해둔 김장이 바닥나기 때문이죠. 저희는 밥상에 김치 대신 산과들에서 뜯어온 풀을 올립니다. 그런데 남한군 병사들은 6월 한여름에 김치와 고기를 당연하다는 듯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풀을 캐러 다니는데 여기는 앉아서 김치를 먹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무기고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저희 북한군은 내무반 침상 앞에 총과 수류탄을 풀어놓고 잡니다. 언제든 원수를 치기 위해서라 배웠죠. 그런데 그들의 무기고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기습당하면 바로 당하겠구나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선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저는 군 복무 10년을 강요받았던 북한군 병사가 26개월만 복무하는 남한군을 보고 느낀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넘었던 그 선을 넘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자유의 땅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북한군 제4군단 소속 하전사였습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고 20살이 되던 해 저는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군 복무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자 인생의 전부로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의 일과는 전투훈련이 아닌 노동이었습니다. 11시 취침, 5시 기상, 매일매일 이어지는 훈련은 사실상 군복 입은 농민이나 건설 돌격대의 삶이었습니다. 저희의 주 임무는 농사였습니다. 부대 바로 옆에 있는 군마당이라고 불리는 밭대기를 일구는 것이었죠. 1년 내내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가꾸는 일이 전투훈련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부대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식량은 늘 부족했습니다. 배급은 형식적이었고 저희 병사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혁명 무력의 강화라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현실은 밥 한 그릇의 투쟁이었습니다. 저희는 비군사적 노동을 할 때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총과 탄창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했죠. 군관들은 미국 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들의 기습 침공에 대비하는 자세라고 가르쳤지만 속으로는 다 알았습니다. 총을 풀어놓으면 그 순간부터 타령이 잦아지고 훈련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요. 사실 저희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를 골게 하는 체제 내부의 모순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식사는 말 그대로 풀밥이었습니다. 특히 보리가 나지 않는 여름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산에서 뜯어온 나물이나 소금에 절인 우거지가 전부였습니다. 병사들은 사적인 시간에 몰래밭에 들어가 옥수수 알을 훔쳐 먹거나 풀뿌리를 캐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강군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 인민군이 철통같이 강하다고 선전하지만 내부의 배고픔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10년 가까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긴 복무 기간을 저희는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진 증거라고 세뇌당했죠.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농사나 지으라고 보내는 것이 과연 나라를 지키는 일일까? 그 작은 의문은 곧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결정적인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탈출을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계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것은 어느 날 아침 병사들이 식사를 하러 모였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도 깡마른 몸매였던 김동무 한 명이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통을 호소했지만 군관들은 정신력으로 이겨내라며 무시했었죠. 저는 김동무가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희 소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동무는 어젯밤 영양실조와 병환으로 사망했다. 오늘 오전 간단하게 장례를 치른다. 모두 하던 일 계속하라. 그 말이 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농담을 나누던 동무였습니다. 그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최전방 지피를 지키는 혁명 무력의 병사가 총알이 아닌 배고픔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희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아무도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평소처럼 나물죽이었지만 저에게는 동무의 죽음이 주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10년을 버틴다 한들 총이 아닌 굶주림 때문에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희는 늘 조국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령은 병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차 책임져주지 못했습니다. 군 생활 내내 저희에게 주입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라는 거짓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나물 채취 임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김치를 담글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대 인근 야산으로 보내져 먹을 만한 풀을 뜯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겠지. 최정예라는 인민군이 밥상에 올릴 풀을 캐고 다니다니. 그 순간 저는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존 본능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에 대한 충성이 아닌 저의 삶을 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김동무의 텅 빈 침상 앞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죽어도 이 나라에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꿈과 청춘을 바쳤던 군대가 저희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탈출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비무장지대 인근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훈련에 임하고 농사일을 했지만 속으로는 나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최전방 지피 근처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저에게 지리적인 이점을 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침상에 누워 부대에서부터 군사분계선 MDL 그리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렸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무장이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총은 생명과도 같지만 저에게는 탈출의 짐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무거운 총과 수류탄은 오히려 저를 수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생존을 택했습니다. 총과 탄창, 수류탄을 모두 벗어놓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법 위반을 넘어 잡히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삶을 걸었기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탈출 날짜를 정하기 위해 시간을 알아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군대 내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전에 저희 지피 근처에서 희미하게 잡히던 남조선 라디오 방송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부대 내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조작하는 임무를 맡았던 동료에게서 슬쩍 주파수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되는 나만의 뉴스 방송을 탈출 개시 신호로 삼기로 했습니다. 탈출 직전 저는 제 몸에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고강도 이동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래 모아두었던 옥수수 가루와 말린 감자를 물에 불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지 않았지만 나를 살릴 연료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부대를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서의 탈출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D-Day 오후 3시 정각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멀리서 들려오는 남한 라디오의 시작 15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뉴스를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저에게 자유로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내무반을 돌아보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잠든 동무들의 얼굴, 그리고 침상 앞에 아무렇게나 놓인 총기들. 저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 인생의 가장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부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비무장지대, 인근 경계선을 향해 몸을 숨겼습니다. 경계 근무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나물 채취 임무를 수행하며 파악해둔 수풀이 우거진 경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등 뒤에서는 언제든 총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약 1시간의 이동 끝에 저는 북한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예상보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가져왔던 군복 상의를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권총과 수류탄은 이미 부대에 두고 왔지만 남은 무겁고 젖은 옷까지마저 저를 끌어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저를 삼킬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죽지 않겠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으로 필사적으로 물살을 갈랐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이었습니다. 간신히 남쪽 강변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지피가 코앞이었습니다. 저는 철책선이 있는 지역을 피해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6시쯤 저는 남한군 초소의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보초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초병이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 움직임을 보고 병사가 나올까 싶어 담배 연기를 피워보았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이 없어 신호를 알릴 수도 없었고 이대로 다시 북한군에게 발견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돌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철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잠시 후 안에서 누구야? 하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국군 병사 한 명이 놀란 토끼처럼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외쳤습니다. 탈북자여, 살려주십시오. 제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남한에서의 첫 순간이었습니다. 철문을 두드린 후 뛰어나온 남한군 병사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젖은 채 필사적인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죠. 그 병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소대병력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저는 즉시 포박당하고 제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오렌지색 체육복과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한 병장이 저에게 젖은 옷 벗고 이거 갈아입으라며 체육복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었고 그들은 저를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것은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밥, 국,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준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드는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판에는 고기 반찬과 함께 싱싱한 배추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6월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6월에 김치를 먹는 것은 상상 밖의 호사였습니다. 저희는 여름철에 김치가 없어 산에서 풀을 뜯어 반찬을 대신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김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6월에도 김치를 먹는구나. 우리는 풀을 캐러 다니는데 그 식사 한 끼가 저에게는 북한 체제의 모든 허위와 기만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 것은 저에게 체육복을 건네준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제가 20살입니다라고 답하자 그는 생각보다 어린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충격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얼마나 돼? 저는 당연하다는 듯 거의 10년 가까이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장은 헛웃음을 짓더니 우리는 26개월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저희는 긴 복무 기간이 강한 군대의 증거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짧고 훈련 중심의 시스템을 듣자 저희의 10년이 농사와 건설, 노동으로 낭비된 비효율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짧은 복무 기간. 이것이 제가 탈출 후 첫 3시간 동안 겪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부대 내부를 잠시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진 곳은 무기고였습니다. 남한군의 무기고는 굳게 쇠창살 문으로 잠겨 있었고 총기는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군에게 무기고가 잠겨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내무반 침상 바로 앞에 총, 수류탄, 탄창을 풀어놓고 잡니다. 기상하면 1초 만에 무장을 집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군사 교범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습하면 이들은 무장도 못하고 당하겠구나. 하지만 곧 그들의 방식이 왜 더 선진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북한군은 실제로 총기 사고가 매우 많습니다. 내무반에 총기가 널려 있으니 사소한 다툼이나 실수로도 언제든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살, 오발사고, 하극상 등 총기에 의한 사망 사건은 저희 부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총이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하지만 남한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총기 관리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철저하게 통제하고 필요한 훈련 시간에만 지급하는 방식. 저는 동시에 저렇게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은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규율이라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고의 충격과 더불어 저에게는 북한과 남한의 생활 수준 격차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굶주림과 싸우며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이들은 굳건히 국방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 중심의 한국군 시스템을 처음 알게 된 저는 북한에서 10년간 강요받은 혁명, 무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망한 구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군 무기고 앞에서 느낀 감정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삶 전체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이었습니다. 저희는 군주림을 이기려다가 총기 사고로 죽는데 이들은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 안전하게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북한과 남한은 단순히 체제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문명의 격차가 존재하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초소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저는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프차로 잠시 이동한 후 난생 처음 보는 헬리콥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멀리서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미제 비행기처럼 보기만 하던 헬기를 제가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단 지휘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남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헬기는 이윽고 서울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빛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를 수많은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는 대남 삐라선전물을 통해 남조선을 비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조선에는 차량 1000만 대가 있다는 것은 괴뢰들의 거짓말 선전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헬기 위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자동차의 숫자는 1000만 대라는 숫자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로는 거대한 강물처럼 자동차로 넘실거렸고 그 모든 불빛과 움직임에서 살아있는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정훈 장교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멋있죠?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굳이 고개를 들고 대꾸했습니다. 평양도 이렇습니다. 장교는 빙긋 웃을 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아왔는가. 평양은 밤 11시만 되어도 전기가 끊겨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 곳입니다. 제가 방금 본 서울의 풍경은 제가 10년을 바친 북한 체제가 만들어낸 모든 거짓말을 단 한 번에 폭로하는 증거였습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수천 년의 문명적 격차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6월의 김치, 잠긴 무기고, 26개월의 복무 기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과 차량.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혁명 무력의 병사가 아닌 자유를 찾아온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